자, 극갈래는 밑줄만 좀 칠게. 극은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대본으로 삼아 인간의 갈등을 배우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므로 행동의 문학 또는 현재화된 인생 표현으로 불린다. 극갈래와 소설갈래의 공통점은 둘 다 사건이 있다는 점. 근데 다만 소설은 서술자가 있고 극은 서술자가 없죠. 그러다 보니 인물의 행동 혹은 인물의 표정 이런 것들로 갈등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갈게요. 쭉. 자, 대사 중에서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말이 방백이죠. 방백이라는 건 연극에서 무대의 다른 인물은 듣지 않는 것으로 약속된 상태에서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관객한테는 들리지만 다른 등장인물한테는 안 들리는 걸로 약속을 하는 거겠죠. 뭐 속마음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방백이라는 대사가 있는 거고. 내려갈게요. 희곡은 연극의 대본,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 훨씬 더 제약이 큰 건 당연히 희곡. 정해진 무대, 그리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등장인물 수 때문에 제약이 크다는 거고요. 반면에 시나리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뭐 CG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인물, 어떤 공간에서든 배치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희곡은 뭐 대본이 딱 정해져 있고 시나리오는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 상황에 따라. 자, 뒤로 넘길게. 자, 이번에 배울 작품은 딱 봐도 극이죠. 극. 시나리오인데요. 제목에 출색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작품은 되게 유명해요. 왜냐면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요. 출세에 대한 기록일 텐데 이게 실제로 1976년에 16시간 만에 구출된 광부의 실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픽션이에요. 어떤 광부가 갱도가 무너진 현장에 갇힙니다. 김창호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극적으로 구조가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 김창호한테 관심을 엄청 가져.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스케줄이 밀려 들어오는 거야. TV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김창호가 굉장히 신나요. 자기가 인기 스타가 된 것 같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돈을 다 탕진해. 그럼 이제 돈이 없잖아. 그래서 방송국이 찾아가요. 자기를 다시 좀 써달라고. 그런데 이 방송국에 있는 기자들은 더 이상 김창호가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시를 해. 그리고 나서 김창호가 어떻게든 또 다시 자기가 이슈가 되고 싶어서 벌이는 이야기가 바로 출색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결국에 비난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김창호 같은 인물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언론이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거 유진이가 읽어볼게. 갱구가 무너진 현장에서 광부 김창호가 국민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16일 만에 구출된다. 유명인사가 된 김창호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이후 김창호는 가족을 등진 채 유흥에 빠져 지내다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된다. 홍 기자, 논문을 읽고 있다. 때로 만년필로 각별도 해가면서 현대 사회는 다원적인 계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광대한 지역의 산재한 생활 영역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 계층을 이루고 있어서 이 계층 간에는 많은 모순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계층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게 된다. 이 사회 상황 사이에 상호 이해를 위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는 대중교통을 배려하는 것이다. 거대한 집단으로서의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 사이의 개인적인 대화나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모든 사회적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중사회에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이동한 김창호 등장해서 홍 기자가 자기를 가두기를 기다린다. 선생님, 뭡니까? 저 모르시겠습니까? 당신 누군데? 홍 기자님이시죠? 그런데요. 저 김창호입니다. 김창호? 여보, 김창호란 이름이 한둘이에요? 동질광업소 용갱에 묻혀있던 광부 김창호. 아, 김창호씨? 반갑다. 역시 절 알아보시는군요. 그래
있었습니다. 모두 참 고마웠지요. 전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볼일 있어? 나 지금 바쁜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가족을 잃었습니다. 차비도 떨어지고. 돌아서서 5,000원짜리를 주며 이걸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 한층 방송국에 가면 거기서 사람 찾는 방법 취급합니다. 나 바빠서. 김창호를 무시하고 다시 눈물을 본다. 여보시오. 아무리 그래도 날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한때는 그래도 영빈한테 충청을 받은 사람이요. 서울시장도 나한테. 김창호 멍하니 말을 읽는다. 홍 기자가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동안 천천히 회장한다. 네, 이 작품은요 시나리오입니다. 영화나 연극의 대사고요. 갱도가 무너진 현장에서 광부 김창호가 16일 만에 구출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 사건이 있었다는 거고요. 돈을 많이 벌지만 얘가 유흥에 빠져서 그 돈을 다 탕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홍 기자의 태도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홍 기자가 엘리트죠. 논문을 읽고 있는데 이 논문의 내용도 풍자예요. 여기 보면 어떤 계층이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소외를 메꿔주는 상호 이해를 도와주는 매체가 누구냐면 매스 커뮤니케이션, 예를 들어 TV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얘네가 이 소외된 계층과 다른 계층을 연결해 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중매체라는 게 원래 오히려 더 소외를 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논문 내용과는 달리 언론, 즉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이런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고 이건 결국에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만 그럴싸한 모습, 허위성을 비판한다는 거야. 여기 뭐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이유까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기능을 다 못한다는 거야, 실제 사회에서는. 일단 여기까지 적을게요. 자, 그리고 김창호가 홍 기자한테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모르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누군데? 역시나 기억을 잘 못해. 홍 기자님이시죠? 저 김창호입니다. 아, 김창호? 김창호라는 이름이 한두 개요? 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홍 기자한테는 이 사람이 기사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뭐 볼 일 있어? 나 지금 바쁜데. 그러면서 굉장히 성가시게 생각하면서 돈을 그냥 하나 던져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빡치는 거야. 야, 그래도 내가 영부인한테 초청까지 받았던 애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데 홍 기자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여기서도 기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시사거리를 주는 거지. 뒤로 넘겨볼게요. 24쪽. 요거 혜인이가 읽어볼게. 결론. 따라서 매스컴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현대입니다. 매스컴은 20세기적인 종교가 되었고 원래 어떤 종교나 예술보다 기묘한 현실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한한 기능으로 인해 인간 부재의 매스컴에 이르지 않는 날을 고단히 경계하고 작업해야 할 것이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컴. 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냐. 얘들아, 여기도 보면은 지금 홍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할 수 있는 게 인간 부재를 없애는 것. 인간 부재가 뭐냐면 인간이 소외되는 현상이야. 예를 들어 뭐 기계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든지 아니면 소외된 계층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걸 매스컴이 만들어내지는 않는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기자의 역할이야. 근데 오히려 이 말을 하는 홍 기자 자체가 지금 인간 부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소외를
이해를 시키는 거지. 인간을 단순히 기사거리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인간부재라는 이 네 글자가 현대 매스컴의 문제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핵심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 기자라면 매스컴에서 인간을 소홀히 여기는지는 않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경계하고 자각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지가 이걸 안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시연이가 읽을게. 카메라가 가운데 설치되고 있다. 구경꾼들 호기심에 카메라 앞에 몰려있고 경찰은 정리에 바쁘고 홍 기자 마이크 잡고 방송 준비. 카메라에 라이트 비친다. 여기는 강원도 정선구 독립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산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로 채탄 작업 중이던 강도 34명이 매장됐습니다. 그러나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강도 중 폭발한 경도 아래쪽 대피소에 있던 배관공 22세 이준호 씨가 아직 살아있음이 지상과 연결된 배기 파이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난 경고 입구입니다. 이때 이불 보따리를 맨 김창호 일가 등장한다. 홍 기자, 김창호를 발견한다. 홍 기자 달려온다. 김창호 씨 잠깐만. 이불 보따리를 벗겨 카메라 앞에 세운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에도 새로운 뇌물 광부 김창호 씨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지난해 10월 갱구 뇌물로 16일간 물속에 갇혀있다 무쇠 같은 의지와 강인한 육체로 살아남은 김창호 씨. 구경꾼들 일제히 김창호 씨에게 시선 주며 박수친다. 김창호 처음에는 머뭇거린다. 웃으며 손을 들어 당리한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홍 기자가 너무 속보이죠. 되게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 그리고 나서 김창호를 불러세요. 그렇다는 건 왠지 갑자기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갑자기 인터뷰를 시키죠. 그래서 또 이 김창호는 또 신나.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얘 먼저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신이 나서 자기 경험을 막 얘기하고 있어. 여기까지. 내려갈게요.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김창호가 참 좋아했을 텐데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방금 인부들이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포클레인으로 무너진 흙더미의 한 부분을 드러내어 매몰된 인물들이 모두 그 틈으로 기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가 하는 말을 봐봐. 아유 참 싱겁네. 기자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미음에서 특히 알 수 있는 게 이 홍 기자가 특종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죠. 이건 오히려 인간보다는 특종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인간 부재, 인간 소외를 드러내는 대사예요.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설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 부재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근데 뭐 이제 김창호 정신없어. 막 여보세요.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갱 속에서 오래 견디려면 바깥 세상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지 혼자 계속 말해. 사람들 관심 없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뒤로 넘어갈게. 김창호 가족 외엔 아무도 없다. 이제 와이프가 여보 가요. 그랬더니 김창호가 땅속으로? 아니야. 이번엔 하늘로 가자. 하늘로 가서 모두 깜짝 놀랄 기록을 세울 거야. 하늘에 가서 기록을 세우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하늘에 가겠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렇지. 이슈가 되려고. 관심 받으려고. 얘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 작품의 주제는 대중 언론이 갖고 있는 상업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관심이나 아니면 돈을 좋아하는 김창호를 비판하는 것도 맞고. 자, 다 적은 사람은 문제 3개 한번 풀어보세요.
1번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3번입니다. 김창호 씨! 라고 부르는 건 지금 이 순간 자기한테 필요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지금 당장 필요해. 자, 가가 지닐 수 있는 문제점을 이어절로 쓰라는 건 띄어쓰기 한 번 하라는 거야. 이거 뭐라고 썼어? 그렇죠. 인간 부재죠. 그 다음 적절한 거. 김창호가 홍 기자를 찾아간 것은 자신에게 했던 환대. 그전에는 막 환영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환영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지. 그리고 홍 기자는 김창호를 기삿거리로만 생각한 것도 맞고. 다는 틀렸죠. 구경꾼들이 김창호 등장에 박수를 친 거는 김창호가 얘네를 왜 구해? 그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김창호가 주지 않을까 해서 환호를 한 거죠. 김창호가 하늘로 가자라는 건 환심사고 싶은 마음 맞네요. 그래서 여기 연속적인 이 글들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자, 27쪽으로 넘어갈게요.